엊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이제 그 아들이 세월호의 해경 음. 청장의 변호인을 했어요. 그랬군요. 예. 근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하게 돼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변호를 잘해서 무죄가 나온,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해경청장 무죄 나왔어요. 맞아요. 네. 본인이 변호를 잘해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검사들이 완벽하게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도 수사하지 않았더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 변호인 아버님이 예. 야, 충격적입니다. 그거는. 예. 네. 하나도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왜냐하면 이게 해경청장이 그때 그냥 얼마 안 있다가 헬기 타고 그냥 가버렸거든. 예? 헬기 타고 사람들 그냥 갔어요. 네. 갔는데 그거가 이제 자기 무슨 뭐 지휘 감독 어쩌고 저쩌고 거의 그 최상부에 있는 사람은, 그거는 저 구명보트 타고 가가지고 그 1, 2, 3 경정인가요? 네. 그 저 사람 구하려고 갔었던 그 사람만 처벌받았거든요. 걔네들 일이지, 나는 그 위에서 나는 열심히 하라 그랬고 내가 그럼 뭘 잘못했냐, 요런 식이거든요. 요런 식이야. 그러니까 재판이 그런 식으로 진행됐단 말이지. 근데 요 내란도 우리가 딱 지금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혹시 야 내가 꼭 그렇게, 원래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꼭 그렇게 시킨 건 아니고 걔들이 좀 오버한 것 그러니까. 같네. 그리고 어떤 애는 좀 거짓말한 것 같네.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뭐 국회에서 계속 쪼니까 걔들이 좀 당황해가지고 초기에 진술을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이거잖아요. 핵심은 윤석열 씨의 이 거짓부렁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경청장처럼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나는 저 상층부에 있어가지고 요 아래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고. 애들 잘못이야,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한번 겪었고 그 후에 또 이태원 참사도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을 그냥 가만둘 수 있을까? 우리가 요거는 세 번째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특검을 통해서 결국은 검사들이 잘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 예, 네. 검사들이 꼬치꼬치 해야 되고 나중에 변호인단이나 윤석열 변호인단이 열심히 하겠지. 그리고 이제 재판부는 야 검사가 안 가지고 오는데 나보다 어떻게 하란 거야. 한국의 재판부는 되게 이제 그렇거든요. 맞아요. 수동적이니까. 네, 수동적이기 때문에 미국 재판부처럼 야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추가로 한번 수사해보자, 조사해보자. 있으면 물증 가져와봐.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그거 없어. 없는, 한국은 그런 제도도 없다 보니까 검사들이 잘해야 되는데 지금 검사들은 하는 꼬락서니가 명태균 그 사건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 들어가고 조근조근 하나하나씩 네. 단계적으로 하면 충분하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예. 우리가 작은 것부터 치밀하게 감시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언론이 보면은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굉장히 장시간 관저에 이유도 없이 대기를 했고 네. 일주일 후에 퇴거를 했는데 퇴거 쇼를 해버립니다. 네. 이러면 맹렬하게 비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경마식으로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냥? 예. 너무 심한 게 이전부터 항상 생각했던 건데 어떤 세력 진영에 따라서 쟤네 원래 저렇잖아라는 느낌으로 너무 부드럽게 써줍니다. 왜 당장 나가라고 언론이 때려야 되거든요. 그럼요, 매일매일 예. 세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맹렬하게 비판하지 않아요. 나간대. 그때 나간대. 조금만 기다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이, 그 정도는 봐주자. 뭐 그럴 수 있잖아. 아니, 네.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세금 한 푼이라도 그렇게 쓸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거 경제적인 거를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이제 이런 일들 특검이든 뭐든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에 너무 동의하는 게, 세 번째에서는 더 이상 더 실수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게요. 이번에도 파면한다라는 그 순간, 저번에 박근혜를 파면한다 했을 때 그 세월호 가족분들이 너무 오열하시면서 맞아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도 근데 더 슬픈 건 모여 계시지도 못하더라고요. 이번엔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유가족분들은 띄엄띄엄 너무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전면적으로 뭐 검찰을 개혁한다. 전면적으로 뭔가 그런 거 큰 거를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면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네. 20만 명 폐업했다는 게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뒤에서 언론이 시끄럽게 떠들지 못하도록 방금 한 것처럼 경제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막 나오고요. 뒤에서 진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1년 동안 거의 70-80%가 긍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나왔을 때 그 1년 동안 힘이 실려 있을 때 그거랑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대통령 그렇죠. 나온다면요. 네. 야권에서 나온다면. 네, 나온다면요. 그 높은 기대가 있을 때,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1년 정도는 기회를 줘보자라는 게 보통 우리 국민들의 맞아요. 심리니까요. 네. 그 1년 동안 정말 경제적인 거를 내세우되 뒤에서는 정말 일을 정말 착실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언론을 좀 이용했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경영 선배도 그 윤석열 퇴거쇼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정치적 스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쇼를 하는 건데 스턴트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기잖아요. 근데 그 보여주는 게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그런 퇴거 쇼를 보여주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면 또 다른 이제 보도나 프로그램이 될 텐데 그거를 보여주기만 해요. 재밌다, 웃기다. 이게 뭐 이러면서 이제 물론 그 옆에서 이제 조롱하는 뭐 이런 네.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조롱하면 그거는 조롱은 약간 이제 언론에서는 터부시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정색하고. 정색하고 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이거를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 경향에서 나왔던 그 안에 뭐 있었지? 무슨 뭐 캣 뭐 하는 놀이하는 거 뭐 있잖아요. 캣타워. 네.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할지 이제 나중에 수돗물 이야기는 나중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저 사람들이 돈을 우리 국민 돈을 어떻게 썼냐 요게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본질인데 오랫동안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것도 본질이지만 근데 이제 그 퇴거 쇼를 하면서 옆에서 그 뭐 20대 청년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게 어떤 하나의 큰 보편적인 현상이냐 이제 사람들이 물론 우리 국민들 그 이제 착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보면 알죠. 예. 네. 그게 이제 똑같이 있었던 게 영등포 스퀘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연설 선언 딱 첫날에 그랬어요. 첫날에 당시에 홍사덕 지금 돌아가신 의원이 홍사덕 의원이 70대 이상 옆에 서지 말라 그랬거든. 아,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영등포 스퀘어에서 제가 그때 그 취재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네, 타임스퀘어. 영등포 예. 타임스퀘어에서 그 네. 첫날이야. 아니 표는 다 받아가고요. 이거 표는 다 받아갖고. 그때 그리고 이제 그걸 특히 이제 영등포 지역이 약간 좀 추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바퍼 비슷한 맞아요. 어떤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거리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영등포 스퀘어라는 또 젊음의 광장 플러스 이제 전통적으로 가난한 지역이었죠. 지금은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분들 못 서게 했거든. 그리고 한동안 그게 선거의 어떤 모토 같은 거였어요. 그 공공연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를 지금 10몇 년 지나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기억하는 거를 저는 정치부 기자도 아니었는데 저도 기억하는 거를 왜 정치부 기자들이 왜 소환하지 못하는가? 네. 네. 그러면 그것만 대비시켜도 이 사람들이 국민을 정말 졸로 보는구나. 정치공학적인 거를 이용해서 20대를 이렇게 하면 그러면 20대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처럼 이번에 윤석열 어게인 당인가 그것도 그러니까. 모토가 그거잖아요. 청년들이 자꾸 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안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씨는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청년 변호사 5명이 뭘 해가지고 뭐 개몽이 돼가지고 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쇼를 그런 게 계속 그런 식으로 중계식으로 플레이를 우리가 해준다면 사람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거지 그게. 그렇죠.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 조금 천착을 하려면 과거에 정치공학적 쇼를 벌였던 그런 것들이 그리고 같은 당이잖아. 이렇게 같이 보여줘 버리면
아유,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그냥 그것만 보여줘. 퇴거 쇼만.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언론이 어떤 부가가치, 제가 이제 이 경향 TV에 나와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언론은 미디어 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그렇게 뉴스 산업, 그다음에 우리가 지사, 뭐 뉴스 지사, 뭐 우리가 신채호의 뭐 아들 딸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미디어는 산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잘 팔아야죠. 예. 네. 근데 그 산업의 가장 큰 거는 부가가치예요. 우리가 유통산업을 막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이 이익을 챙겨 먹는다고 욕하는 이유가 뭐죠? 농민들은 노동을 한 부가가치를 넣는데 유통은 알고 보니까 플랫폼만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네? 네. 이래서 욕을 하는 겁니다. 경제부 기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언론은 미디어 산업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이 퇴고쇼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더 줬습니까? 그냥 얹어서 보여준 거 이외에. 그러니까 네. 그건 다 하는 거야. 1인 유튜버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언론이잖아. 본인들 스스로 정통 언론이라고 자부했잖아. 그리고 사람들도 많잖아. 기자 PD들도 있고. 그러면 부가에서 뭘 밸류가 에디드 돼야지. 그래야 부가세를 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부가적인 뭔가가 많아지고 커지면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360도로 잘 봤네. 응? 그러면 그 360도로 잘 봤으면 그러면 저게 언론이 할 일을 다 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말하는 걸 받아쓰기 하는 게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부가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부가 서비스가 없는 겁니다. 제로인 그렇죠. 겁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자본주의 거죠. 사회에서. 그런 거를 왜 계속 언론 소비자가 봐야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요. 네. 네. 저 방금 말씀 주신 거에 저도 첨언하고 싶은 게, 방금 네. 중계식대로 보여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치 세력들이 너무 지체되어 있어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는데 너무 예전의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정치 권력이 있다 쳐요. 그렇게 지체를 하면 결국 망하겠죠. 뭐 선택받지 못해서.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언론의 역할인데, 그 이른바 레거시라는 그 존재들도 너무 지체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하는 권력을 본인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자신들이 이렇게 각색해서 떠들어대는 것만 우리가 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 이게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보면은 지체한 권력, 그리고 좀 다소 지체하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대중들은 물론 언어나 표현 방식이 거칠 수 있어요. 투박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번 내란 이 상황을 겪으면서 대중들,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거칠지만 본질을 꿰뚫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는 이 외곽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떠한 걸 느꼈냐면 이번에 과잠 입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날이 굉장히 서울이 더웠습니다. 반팔을 입어도 꽤 땀이 나는 날씨였는데 그 과잠이라는 게 겨울에 입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걸 기를 쓰고 입고 있더라고. 보자마자 알았어요. 저거 100% 퍼포먼스다. 저거 만든 거다. 그리고 그 경호하는 분들이 뒤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앞에 약조된 있더라고요. 사람들인 것처럼. 그냥 네. 보자마자 일반인의 눈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 조금만 커뮤니티 뒤지면 걔네가 누군지 다 찾아요. 그날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레거시는 이틀 뒤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야, 느려요. 너무 우리 기자님 느리고. 바로 찾았는데. 그럼요. 네. 싹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비판 나오는 것만 해도 차라리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이 힘이 좀 빠지니까 그나마 나오잖아요. 이거 쇼다라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나마 고무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태원 12구 때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는 그립감이 상당했잖아요. 쇼 이것저것 너무 많이 했습니다. 좀 이따가 한동훈 이야기 혹시 하게 되면 하게 됩니다. 말씀을 네. 드리겠지만, 김건희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쪼그리 앉아서 어떠한 각도로 사진 찍을지 정말 100% 쇼인 그 장면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언론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많은 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비판하는 거 우리는 다 거기서 보고 있는데, 저것은 쇼다라는 걸 대중들이 알고 있는데도 네. 어떠한 미디어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비스가 없어요. 왜 지불해야 됩니까? 우리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그런 비판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또 이제 그게 윤석열 퇴거쇼를 할 때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 관저에죠. 관저에서 나오는 거는 정치적인 이벤트로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 보여주는 거는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란 재판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뭐 윤석열 씨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그것보다 윤석열 씨가 집에서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란 재판의 그렇죠. 전 과정이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뉴스인가는 언론사가 판단을 하는 건데 모든 국민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에야 와서 이제 사전에 사진은 찍을 다음 주 수 오렌지 있어. 깨주겠다. 네. 예. 촬영은 할 수 있어. 뭐 요 정도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그것도 허락을 안 했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을 이제 쭉 언론 취재나 이제까지의 언론사들이 검찰의 기소 항상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만은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의 취재는 엄청나게 많이 해. 또는 검사들의 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하지만 재판은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거든요. 맞아요. 네. 굉장히 지루하고 가면은 우리 말로 일본 말로 이른바 야마가 잘 안 잡혀. 뭐 특히 한 석 달 동안은 야마 안 잡혀. 그냥 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깝깝합니다. 네. 물론 이것 같은 경우는 공소장이 뭐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모두가 다 봤기 때문에 너무 쉬운 재판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재판을 가령 그렇게 뭐랄까요? 우리처럼 받아쓰기 보도랄지 24시간 보도로 절절절절 매는 CNN마저도 그러니까 무슨 뉴욕 타임즈랄지 워싱턴 포스트랄지 이런 진짜 정론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CNN이나 미국의 지상파들 뭐 이렇게 미국의 지상파 같은 경우는 프라임 타임 때 뉴스가 2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네. 우리보다 훨씬 짧은데 그 사람들도 이런 중요 재판은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주요하게 보도하는구나. 굉장히 네. 자세하게 보도하고 거기도 촬영이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촬영이 허가가 안 되는데 기자가 가가지고 다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다 이렇게 그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파로 그려서. 예. 네. 그 사파가 한 몇 장씩 들어가. 그러면 돈이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오. 그 CNN이나 뉴욕타임즈에서 사파 그리시는 분들 연봉하시면 깜짝 놀랄 텐데 엄청나게 창의적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합의를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가 갔다 와서 이 재판 풍경은 어땠어? 처음에는 어땠고 어떨 때 깜짝 놀랐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중간중간에 자기의 어떤 평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죠. 코멘트가. 코멘트가. 그때 뭐 피고인은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다. 그게 마치 이제 검사가 쓰는 것처럼 네. 그렇게 갑자기 고개를 푹 떨궜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은 이제 속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기사를 쓰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모든 영미권 저널리즘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자가 관찰을 해가지고 일러스트를 한 거 아닙니까? 묘사를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객관적 묘사가 어디 있어? 양심에만 맞게 하면 되지. 고개를 안 떨궜는데 떨궜다 그러면 나쁜 놈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언론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고개를 떨궜다라는 기사를 못 써. 내가 보기에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립을 가장해서 재판 과정을 그렇게 소상하게 상세히 묘사를 안 해. 한국 언론은. 그게 습관도 안 돼 있고 시스템도 안 돼 있어.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처럼 미국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저 뭐지? 뭐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알지? 그러면 재판 결과가 끝나고 나서 지기현처럼 지금 지기현은 지금 공개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촬영도 못 하고 재판 중간에는 하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보셔서 알지만 거기에서 타자만 쓸 수 있지. 타자만 다다다닥 쓸 수 있지. 녹음도 못 해요. 녹음 안 됩니다. 한국 네. 법정은 녹음이 안 됩니다. 개떡같이 돼 있습니다. 진짜. 네. 시스템 자체가.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그러면 천재야? 네. 어떻게 가가지고 그러면 대개는 후배 기자들이 가거든. 가다가 막 놓친단 말이야. 예? 대개는 뭐 후배 기자들이 가가지고 근데 잘 모르는 생소한 뭐 법률 용어 나가면 또
헷갈리고 놓치고 뭔 말이지 하면서 이상한 단어 써놓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안 갔던 데스크가 보고 정리를 하는데 보고 정리를 하면서 네.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뭐다를 뽑아내는 게 이게 법조기사예요. 자, 그러면 국민들한테 알 권리에 지금 충실하게 뭔가를 지금 그 객관적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 시스템이? 이거를 가만 놔두고 공개 재판도 안 돼. 갑자기 또 피고인은 보고해야 된대. 예?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아니, 도대체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이래놓고 언론 자유래. 언론 자유를 주고 언론 자유를 말하라고요. 이거는 언론 자유가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도 네. 있고 실제로 언론 사이드에서 잘못하는 부분들 제도가 이제 말 그대로 막아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어제 얼마 전에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해서 폭행을 행사한 것도 모자란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금요일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민주당을 위한 보도 그리고 국민의힘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보도가 자행되고 있다. 특정 언론사 이름은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다. 이러한 보도가 계속되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는 비상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스카이데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저는 권성동 씨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영상 보고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고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그 자체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막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나무인적인 행동 전반에 반말하는 거 맞아.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아래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더 저는 충격적인 게 카메라가 찍고 있었잖아요. 찍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걸 봤을 때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제가 뭐 기자들이 뭐 기사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기자는 기자의 입이 아니잖아요. 기자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그러니까요. 그 네. 뉴스타파 기자는 정말 적절한 질문을 했어요. 저희가 궁금한 걸 질문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네. 그 사람에게 가하는 그런 아나무인적 행동은 결국 물리적 폭력은 국민에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큰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 모든 행동에.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사람이 그래요. 너무 진짜 천보, 백보, 만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후에 화가 좀 내려가면은 사과를 해야죠. 그렇지. 사과해야지 그래야 그게 네. 정치하는 수습이 사람이고 되지. 그렇죠. 네. 유권자들에게 표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선배도 그 장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예. 봤는데 요것도 이제 저는 시스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조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부도 그래. 국회 취재 시스템도 출입처 기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권성동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취재 목적으로 오셨어요? 어떤 취재 목적으로 오셨는지 말하세요. 국회 미디어 담당관 불러 요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어떤 네. 취재 목적으로 오셨죠? 나는 나를 취재할 목적으로 온 게 아니니까 답할 수 없어요. 국회 미디어 담당관 불러 붙잡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회는 출입 기자를 제외하고는 KBS PD도 KBS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KBS, MBC, PD 기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출입 기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타 기자들 있잖아요. 기타 PD들 다 일일 비표를 받습니다. 맞아요. 일일 네. 비표를 받아서 국회의원 회관으로 어떤 분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라고 씁니다. 제가 탐사보도를 많이 해봐서 이거 쓸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내가 얘한테 공무원한테 어떤 국회의원을 왜 만나러 가는지를 써야 되지? 얘들은 이거 모아서 뭐 하지? 내가 얘한테 왜 허락을 받아야 되지? 그렇죠. 내가 KBS 다니는데?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예. KBS 국회 출입 기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네. KBS 추정 60분 PD는 맨날 그 비표를 받아. 어. 그러면 그 비표를 받을 때 저기 저 토론회가 있어서 가요 라고 썼어. 근데 토론회가 있어서 민주당 토론회 갔다 쳐요. 근데 민주당 토론회 갔다가 나왔다가 보니까
국민의힘이 뭘 하고 있네. 그래서 옆에서 또 취재를 했어. 취재하다가 권성동한테 물어봤어. 그럼 권성동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 권성동의 말은 넌 출입기자 아니니까. 출입기자 예. 아니니까 너 취재 목적은 아마 딴 것이었을 것이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는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질문 못해 라고 하는 국회 취재 시스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은. 그러면서 권성동은 그날 국회 미디어 담당관을 자근자근 밟았을 거야. 당연하죠. 왜 얘가 들어왔어? 아. 어? 그리고 얘가 어떻게 일일 비표 받았는지 그거 내봐봐.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자 여기에서 국회 미디어 담당관이 권성동이 부합니까? 아니죠. 지금 기주자씨 이야기한 대로 이 사람들 공무원이에요. 그럼요. 네. 아니 고시원 공무원들이야. 어. 공무원이 왜 권성동한테 쩔쩔매면서 이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원이든 본인한테 불리하면 국회 미디어 담당관실에 쪼르르 전화해가지고 막 조져. 왜 들여보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네. 그 이해되세요? 네. 나경원 씨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 그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드럼통 사진 찍고. 어디 있어요? 예. 국회 출입 기자들은 그거 찍거든. 네.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래 어떤 국회 출입 기자가 뭐 찍었어요 하면서 저한테 전달을 하더라고. 재밌어요. 드럼통. 예. 나경원 의원실 앞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드럼통. 예? 그건 재밌잖아. 재밌잖아. 이제 뉴스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어떻게 이제 말지는 그 보도국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근데 하여간 그럼 국회의원 회관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 보면 재밌는 게 많아. 그건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기자 PD들이 돌아다녀야 그래서 질문도 자유롭게 해야 이게 생생한 얘기가 나오죠. 네, 생생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권성동이 하는 말은 허락받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말고 돌아다니지도 말고 질문하지도 말란 이야기거든. 사전 검열이네, 사전 검열. 그렇지. 네. 아니, 너무 가짜는데요. 저 약간 우리 선생님처럼 기자님처럼 야 권성동 너 뭐 돼? 약간 이렇게. 아니 뭐도 아니잖아. 네가 뭔데? 그러니까 권성동 네가 뭔데? 아니 공복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웃긴 사람들이네. 아니 그러니까 요게 완전히 이게 뭐 가치가 전복돼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취재 시스템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지? 아니 KBS 추정력 10분이나 네. MBC PD 수첩처럼 껄끄러운 팀은 늘 이렇게 당해요. 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그렇구나. 네. 네. 늘 이렇게 당한다. 탐사보도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당했어 이 일을. 그러니까 권성동이 하는 말을 바로 알지. 속뜻을. 네, 속뜻을. 권성동이 이 말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내가 국회 미디어 담당관실에 연락해가지고 너희들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박살내주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